뭐야? 저 보잘것없는 소설은. 빌어먹을 특친들과 리디를 함께 보고 있던 도중 도저히 흘려들을 수 없는 역겨운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아, 소설가인 지그였던가? 뭐 어차피 몇 년 뒤에 소리 소문 없이 붙일 녀석이죠. 어이, 정말이지 마구 나온다고요? 소설가 녀석들이란. 그만해. 뭐야, 사페? 어이, 악마도 있는 거냐고? 하하하하. 젠장, 정신병원이냐? 어이, 삐끗. 윤주쿤, 너도 한마디 거들라고. 오메가버스 할리킹의 김치찌개 맛집 달성. 하? 트위터 구독자 수 46,000명 돌파. 2025 리디 어워즈 BL 웹소설 최우수상. 어이. 키미라 별점 14,000개 돌파. NCT보다 많은 무한학장 이야기들. 러니프와 프리플 동시 연재를 하신 이것이 그가 걸어온 그동안의 기록입니다. 어이, 미안하다고! 몰랐을 뿐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를 지지하는 지그 팬입니다. 저질러버렸다. 하하하하, 대단하잖아. 에? 하하하, 우리가 졌다. 이거 초고물 소설가였잖아. 좋다. 어디 한번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쳐보라고. 어이, 너의 지그에 대한 마음 전해졌다고. 나도 지그 팬이 되어버릴지도.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더군요. 그 후 남은 시간은 키스미 이프 유 캔 시리즈 얘기로 꽃피었습니다. 이런 특친 꽤 즐거울지도. 키스미 이프 유 캔 시리즈의 붐이었다.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 작가는 누구인가? 지그님은 오메가버스 할리킹의 김치찌개 장인이세요. 한국 사람이면 김치찌개 싫어할 수 없죠? 할리킹이 뭐냐면 스펙 지리는 부자공이 평범하거나 가난한 수를 재력과 권력으로 보듬고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거지공은 절대 작가님 취향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대표작들도 굉장히 많은 인기 BL 작가님이십니다. 그갈파가 뭐죠? 그고메가가 뭐죠? 감마가 뭐죠? 도와줘요! 낙농인주회관! 알파는 일반인보다 재능이 우수하지만 모럴이 부족해요. 원하는 여러 명의 상대에게 표식을 남길 수도 있고 자신이 남긴 표식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갈파는 몸이 존나 튼튼해서 병에 안 걸리고 수명이 길어요. 술이나 약을 해도 안 취합니다. 그리고 수종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게 뭔 말이냐. 그갈파랑 성관계를 할 때 그갈파가 너 임신해 하면 임신되고 너 임신하지 마 하면 임신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평소에는 보라색 눈동자, 페로몬을 인유로 방출할 때나 러트 때는 금빛 눈동자를 띱니다. 러트가 끝나면 꿀잠 때립니다. 페로몬을 안 빼면 기억상실이나 미치는 등 뇌에 이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갈파가 페로몬 파티에 다니고 난잡하게 놀아다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페로몬은 성관계로 빼는 게 가장 좋은데요. 페로몬 주사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그갈파는 모든 형질을 오메가로 변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는 알파보다 수가 많아서 베타와 짝을 많이 이루고요. 오메가는 단 한 명의 알파에게만 표식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가 표식을 남긴 알파는 그 오메가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겁니다. 오메가의 표식을 없앨 유일한 방법은 표식을 새긴 오메가가 죽는 것뿐이에요. 드문 확률로 오메가도 그갈파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고메가는 평생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 매우 희귀한 형질이에요. 페로몬을 완벽히 감출 수 있는 유일한 형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고메가를 실제로 만나도 그고메가를 만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고메가는 마음만 먹으면 평생 베타라고 속이고 살 수도 있습니다. 형질 검사지에도 그고메가라고 나오지 않고 베타라고 뜨거든요. 그고메가끼리는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낍니다. 페로몬을 조금씩 방출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도 있어요. 페로몬을 한 번에 과잉 방출하게 되면 그갈파에게 기억상실이나 무력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히트가 오면 골반 쪽에 붉은 나비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갈파와 관계할 경우 그갈파나 그고메가를 임신하게 됩니다. 베타는 일반인이죠. 지그님의 오메가버스 세계관에선 베타도 페로몬을 맡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형질자들처럼 막 발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갈파 페로몬으로 오메가로 변이가 가능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변이 확률은 낮아집니다. 감마가 뭐냐는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감마를 이 작품에서 처음 봤는데요. 베타와 크게 다를 건 없고요. 크게 4가지 형질 중에서 제일 수가 적고 유일하게 페로몬을 못 맞는 형질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그갈파 경호원을 많이 하고요. 감마도 베타처럼 변이가 가능해요. 베타보다 변이 확률은 낮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갈파 페로몬에 노출이 되면 오메가로 변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마의 생명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변이한 감마는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거기다 임신까지 해버리면 절반의 확률로 죽거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형질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인구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구가 많은 순부터 차례대로 말하면 베타가 70%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오메가 알파고요. 감마는 전체 인구의 5% 내외입니다. 극알파와 극오메가는 매우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나타내지도 못했어요. 극알파보다 극오메가가 훨씬 더 적습니다. 형질 피라미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피라미드 아래로 갈수록 열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질 특성만으로 맞짱감을 이기는 순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건 극오메가입니다. 극알파가 아무리 나대도 극오메가를 형질 특성으로는 못 이겨요. 극오메가 다음이 극알파입니다. 저게 극알파 옆에 써있는 내용은 키스미 밸런즈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말해볼게요. If You Can 시리즈, 키스미 시리즈란? If You Can 시리즈는 밀러가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뭐뭐뭐 If You Can으로 끝나고요. 키스미 시리즈는 엔젤의 가족 이야기예요. 키스미 뭐뭐뭐로 시작됩니다. 이 두 시리즈는 서로 세계관을 공유해요. 서로가 서로의 작품에 조연이나 카메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You kiss? 키스미 이프 유캔은 둘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키이프는 밀러가 넷째 체이스 밀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프 유캔 시리즈입니다. 이제 미국 3대 패밀리 중 하나인 밀러가를 차례대로 소개해볼 건데요. 밀러가가 왜 도대체 저질할 병이 났는지 밀러가의 시초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 너와 함께라면 분명 멋질 거야 나를 알아준 단 한 사람 나만의 특별한 너를 위해 둘이 함께라면 분명 빛날 거야 언제까지나 널 지켜줄게 네, 이 노래를 들으신 여러분은 인미업의 절반 내용을 다 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미업은 메리베드 엔딩이에요. 아까 감마 설명을 떠올리시면 대충 느낌 오시죠? 인미업의 줄거리를 간단 소개하자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미국 최고의 변호사 도미니크 밀러.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로펌에서는 도미니크를 스카우트하려고 혈안이죠. 도미니크가 자신의 로펌에 와주면 부동의 업계 1위로 우뚝 서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도미니크는 지루해서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상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런 그에게 현재 업계 최고의 로펌에서 로비스트를 한 명 보내게 되는데요. 그 로비스트의 이름은 애슐리 줄리엣 도슨. 편의상 줄리엣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줄리엣을 딱 보니까 예뻐요. 꽤 자기 스타일이야. 그래서 저 오메가를 한번 깔아보려고 페로몬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줄리엣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메가라면 자기 페로몬에 반응해서 발정이나 매달려야 하는데 줄리엣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물어보니까 저 간만데요? 그 소리에 있던 흥미도 싹 사라져요. 오메가면 페로몬에 반응해서 뒤가 젖고 넣고 흔들고 싸면 그만인데 남자 간마는 풀어줘야 돼. 아프다고 찡찡대. 이럴 걸 생각하니까 고추가 죽어. 그래서 도미니크는 줄리엣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지기 전 줄리엣은 체스판에 말을 옮겨도 되냐 묻고 말을 하나 옮기고 나가는데요. 도미니크가 고민하던 수를 줄리엣이 체크메이트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줄리엣에게 다시 흥미가 일게 되고 그런 줄리엣에게 도미니크는 체스 3세판 내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네가 나랑 체스 둬서 3번 이기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는 말에 줄리엣은 스카우트로서 성과를 내야 하니까 당연히 수락합니다. 그렇게 줄리엣의 목숨 건 체스 싸움이 시작되는 게 인미업의 줄거리입니다. 초중반 둘의 색텐이 진짜 미쳤어요. 인미업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도미니크와 줄리엣은 아이 한 명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애슐리 도미니크 밀러. 애쉬입니다. 애쉬가 주인공의 소설이 링미업 이프 유캔입니다. 찐따가 힘을 숨김. 이 찐따가 누구냐면 링미업의 수 코넌 아일즈예요. 편의상 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링미업은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분위기가 천지 차이예요. 1부는 하이틴으로 굉장히 풋풋하고 귀엽고 설렙니다. 2부는 10년 뒤 얘기고요. 애쉬가 돌아버려서 코이한테 복수하겠다고 나대는 내용이에요. 코이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거기에다 코이는 아버지한테 가정폭력도 시달리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찐따니까 나쁜 녀석들이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그런 코이가 2인 1조 팀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조언이 바로 애쉬였습니다. 애쉬는 아이스 아키브 주장에다 MVP인 학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애예요. 코이의 완전 정반대죠? 근데 애쉬가 얘가 갑자기 잠수를 타요. 코이는 열심히 연락을 해보는데 받지도 않고 결국 코이 혼자 좆뱅이 쳐서 과제를 완성합니다. 코이가 진짜 갓성인 게 애쉬의 이름을 과제에 껴줘요. 팀플 무임승차하게 해준 거예요. 와, 이거 보살이야. 그런 코이에게 미안하고 의아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코이를 조금씩 도와주다가 점점 코이에게 반하게 돼요.
코이 또한 자신을 챙겨주는 애쉬를 보고 애쉬의 말이며 무조건 믿고 의지하며 애쉬를 동경하게 되죠. 사실 동경에서 사랑으로 바뀐 건데 코이는 쑥맥이라 그게 사랑인지 몰랐다가 애쉬의 적극적인 어필로 깨닫게 되고 둘은 연인이 됩니다. 그렇게 둘은 부모에게서 도망쳐서 우리 둘이 함께 살자 라고 약속을 했는데 코이가 약속한 날 약속 장소에 나오지 못했어요. 코이는 아픈 아빠를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애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애쉬에게는 매우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그렇게 둘은 헤어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부 내용이에요. 2부에서는 둘이 재회를 하게 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링미업을 봐보세요. 애쉬와 코이는 무려 자식을 6명이나 낳는데요. 밀러가 6남매는 세간에 알려진 별명들이 하나씩 있어요. 사탄, 망나니, 변태, 미친개, 사기꾼, 독 있는 마시멜로. 지금님이 여자 형제들은 출간 계획이 없다고 하셨고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스테이시는 그레이슨과 쌍둥이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레이슨과 함께 체이스를 괴롭혔고 때리는 걸 좋아하는 변태라고 합니다. 라리에는 부인이 한 8명, 9명 있고요. 여자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녀 가리지 않고 후리고 다녀요. 그래서 FBI의 로맨스 스캠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습니다. 라리에는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찍은 상대는 절대 놔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애쉬를 빼다 박은 장남 나사니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북한 3대 세습처럼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밀러 로펌입니다. 나사니엘 동무가 애쉬 동무의 뒤를 이어 로펌을 물려받았고요. 여전히 미국 최고의 로펌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어느 날 알파가 오메가를 집단강간 살인하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정의로운 검사 크리시. 크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가해자 측 변호사 나사니엘과 만나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크리시는 그 감정을 부정합니다. 크리시는 자기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걸 나사니엘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체스 내기로 쇼부를 보게 되는데요. 나사니엘이 알파고와 체스를 두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사니엘이 이세돌인 거야. 이세돌이 알파고랑 맞짱 뜰 때 알파고 대신 술을 놓아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걔가 크리시야. 근데 알파고가 발릴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미인계를 씁니다. 취소. 이세돌이 크리시다. 암튼 사건을 파헤칠수록 점점 밝혀지는 크리시의 충격적인 과거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크리시를 나사니엘이 보듬어주고 그 원인들을 해결해주면 완벽한 커플이 되는 이야기가 러니프입니다. 러니프는 인미업이랑 유사한 게 꽤 있어서 두 작품을 서로 비교해서 읽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족같은 노래 듣고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레이슨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일단 디자이어는 2025 리디 어워즈 BL 웹소설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다들 박수 주세요! 그만큼 재미는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태어날 때 그갈파로 발현된 채 태어나 감정을 모르는 사페 그레이슨. 부모님처럼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짝을 찾아 헤매고 있죠. 어느 날 주술사가 당신의 운명의 짝은 불과 관련된 가슴 큰 사람 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 방문한 페로몬 파티에서 불이 나게 되고 거기서 그 고메가의 페로몬을 맞고 기절하게 됩니다. 깨어난 그레이스는 내 운명의 짝은 소방서에 있구나 라는 생각에 아버지 애쉬백으로 소방서에 취업하게 됩니다. 거기서 소방서의 에이스 데인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엔 데인과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았어요. 그레이스는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패급이야. 그레이스는 점점 데인이 자신의 운명의 짝이 맞다는 확신을 해요. 근데 데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행동해. 그래서 그레이스는 방법을 바꿉니다. 데인의 유일한 가족, 데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고양이 달링에게 잘해주는 걸로 방법을 바꿉니다. 데인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레이슨이 달링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쳐들어가서 달링을 구해와요. 사실 달링이 걱정된 게 아니라 달링이 어떻게 되면 데인이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워서 구한 거지만 그 행동을 보고 데인은 그레이슨에게 마음을 좀 열게 됩니다. 집이 불에 타버렸으니 갈 데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달링을 위해 그레이슨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좋아하는 왕가슴도 만질 수 있게 되고요. 점점 데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데인과 있으면 나도 감정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렇게 자신의 운명의 짝과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 싶은데 아주 큰 일이 터집니다. 그게 뭔지 궁금한가요? 디이프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디이프는 웹툰화가 확정나서 아마 올해 안으로 웹툰이 나올 것 같아요. 키이프는 밀러가 아이들 중에서 발현이 제일 늦고 가장 예민한 아이 체이스 밀러가 나오는 소설입니다. 웹툰화가 되어 있어서 If You Can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 체이스 밀러. 아역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배우로 자리 잡고 있지만 성격과 입이 매우 더러워 그를 맡아 경호할 사람이 없어요.
때마침 경호원인 조씨의 어머니가 아파 급전이 필요할 때여서 조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주는 체이스의 경호를 맡게 됩니다. 사실 조씨는 몇 년 전에 체이스 경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러트가 온 체이스와 원나잇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까 그갈파 형질 설명할 때 러트가 끝나면 꿀잠 때린다고 했잖아요. 체이스도 꿀잠 때려서 조씨를 잡지 못했어요. 조씨는 자고 있는 체이스를 내비두고 튑니다. 체이스는 자기가 누구랑 잔 건 아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 체이스는 상대를 찾고 있지만 흔적도 없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정말 걔랑 한 건가?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정말 체이스는 걔랑 잤을까요? 체이스는 자신의 짝인 조씨와 아들인 피트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키이프를 보세요. 키이프는 디이프처럼 강수 맛집이에요. 수가 공을 지켜주는 아주 맛돌이 소설입니다. 웹툰화도 되어 있으니 웹툰도 봐보세요. 프리프는 지금 연재 중인 작품이어서 어디까지 말해도 되나 싶은데 일단 프리프는 애쉬가 유일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 블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블리스는 자식 중에 유일하게 코이와 닮은 외모와 형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캐시온과 블리스는 12살 차이고요. 시점은 블리스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돼요. 어느 날 애쉬 저택에 영국 귀족 가문인 스틱랜드 공작 가족이 방문하게 됩니다. 공작 부부의 아들인 캐시온은 저택에서 블리스를 만나게 돼서 놀아주는데 어린 블리스는 캐시온과 노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캐시온한테 우리 결혼하자 라고 해요. 블리스는 결혼이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거고 그럼 맨날 같이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캐시온은 말을 애둘러서 1년 뒤 영국에 있는 우리 집에 놀러와. 그때 같이 놀자 한 거예요. 1년 뒤면 이 멍청한 땅콩 꼬맹이가 약속을 잊어버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블리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영국으로 놀기 신청하러 옵니다. 캐시온은 그럼 블리스가 귀찮지만 뭐 나름 잘 받아줘요. 그러다 블리스는 캐시온이 자신을 내버려두고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자신의 가족을 패드립하는 걸 들어버립니다. 블리스는 그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복수를 꿈꾸는데요. 화나는 마음에 눈에 뵈는 거 없이 음식들을 마구마구 입에 쑤셔 넣다가 독버섯을 먹게 된 거예요. 그고메가가 발현하려면 큰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고메가로 발현을 했으나 캐시온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까지도. 그렇게 10년 정도 흐르고 TV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야. 생각났어. 캐시온이잖아. 나와 우리 가족을 욕보인 녀석. 블리스가 10년 늦은 복수를 하기 위해 영국으로 날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프리프는 코미디예요. 밀러가 올스타즈 느낌이 나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 리디에서 평일 7시에 연재 중입니다. 제가 이거 보려고 맨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요. 이제 키스미 시리즈를 소개할 건데요. 키스미 시리즈는 슬프게도 키미랑 하나만 출간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일단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부모 세대인 키스미 빌런즈부터 얘기해보자면 빌런즈는 그고메가 엔젤과 그갈파 50의 이야기입니다. 빌런즈는 501수예요. 엔젤의 5명 그갈파들 중에 이름이 제대로 밝혀진 건 클레이튼 피트먼밖에 없고요. 클레이튼은 미국 금융계를 쥐고 흔드는 피금융의 총재입니다. 셰퍼드는 셰퍼드 제약이라는 세계 제1의 제약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해리스는 엔젤을 잡아와서 혼을 내고 그걸 보살펴주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앞에서 형질 피라미드 얘기할 때 그갈파 5이 그고메가에게 페로몬을 쏟아부으면 그고메가에게 인위적인 히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엔젤의 공이 5명인 겁니다. 엔젤은 도망수예요. 밥 먹듯이 도망다녀요. 그런 엔젤을 잡아두기 위해 그 오만하고 잘난 그갈파 5이서 한 명의 오메가를 여럿이서 공유하는 겁니다. 엔젤은 각 그갈파들에게서 한 명씩 아들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총 5명이죠. 자식들 전부 서로 이부 형제입니다. 자식들 이름은 한 명 빼고 전부 공개가 되었어요. 키스는 뒤에 키스미라이어 얘기할 때 얘기할 거여서 패스하고 헤이드는 아버지 셰퍼드의 일을 물려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인데 헤이든이 키스미 마이 어글리 더클링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하는 킹리적 가심이 듭니다. 바이런, 질리언, 그리고 이름이 아직 안 나온 애, 이 셋 중에 군 수업을 하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명품 패션 사업을 하고 있는 애가 있고요. 또 누군진 모르겠는데 이 중에 그갈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출간된 키스미 시리즈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고요. 이제 키스미 시리즈 중 유일하게 출간된 키스미 라이어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미라는 오메가 버스물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꼭 들어가는 작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짤들 많이 보셨죠? 이 유명한 짤들의 원작 소설입니다. 이 장면은 절대 유머로 소비될 장면이 아닙니다. 왜 유머로 소비될 장면이 아니냐면 성격 좆되는 엔터테인먼트 사장 케이스 피트먼, 오메가지만 그의 유능한 비서 연우. 연우는 케이스가 개최한 페로몬 파티에서 강간을 당할 뻔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랑 케이스는 그냥 한번 대주지 그랬냐, 왜 이를 키우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연우는 즉시 회사를 때려칩니다.
근데 연우가 너무 유능하다 보니까 연우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이스는 연우에게 다시 복귀해라. 조건을 말해. 하는데 연우는 큰 거 안 바라고 연봉 협상과 페로몬 파티에 부르지 말라는 조건을 걸고 재출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공황장애가 생겨버려요. 키이스의 페로몬이 연우에게 도움이 되는 걸 알고 기껏 다시 고용한 유능한 비서를 잃을 수 없던 그는 자신의 저택에 들어와 살라고 합니다. 사실 연우는 오래전부터 키이스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키이스는 오메가여도 절대 남자와는 자지 않아서 연우는 마음에 상처만 받고 있었는데 서로의 발전기를 계기로 계속 붙어먹기 시작합니다. 연우는 드디어 우리가 연인이 되었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했는데 키이스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고 놀아나는 걸 보게 돼요. 키이스가 넌 섹스하는 상대와 전부 사귀나 보지? 라는 말을 듣고 연우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연우는 자신을 갖고 논 그에게 표식을 남기고 사라지고 아이를 지우는 것으로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과연 키이스는 후회를 하게 될까요? 연우는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키미라에서 확인해 보시길. 시간 순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 순서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If You Can 시리즈 순서는 인미업, 링미업, 키이프, 러니프, 프리프, 디이프예요. 키이프, 러니프, 프리프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키스미 시리즈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만 따지면 빌런즈, 키미라. 이건 당연하겠죠? 빌런즈가 부모님 얘기니까. 그리고 If You Can이랑 키스미 합친 거를 나타내면 인미업, 빌런즈, 링미업, 키미라, 키이프, 러니프, 프리프, 디이프예요. 빌런즈랑 링미업은 둘 다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부터 읽어야 되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순서는 키미라, 키이프, 링미업, 인미업, 러니프, 프리프, 디이프 이 순서입니다. 사실 보고 싶은 거부터 읽는다고 앞에 거 뭐 안 읽었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지근님이 설명을 다 해주셔서 괜찮아요. 그런데 연작이다 보니까 흐름대로 읽으시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죠? 이게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추천드립니다. 키미라, 키이프, 디이프 이 순서대로 읽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이프는 꼭 키이프 보시고 까세요. 다들 대인 오빠 보려고 디이프 먼저 까시는데 그러지 말고 키미라, 키이프, 디이프 이 순서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 작품은 서로 정말 끈끈하게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링미업, 인미업 순으로 같이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요. 키스미 시리즈와 If You Can 시리즈와 함께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 3개가 있어요. 키스 마이 그리츠, 키스 더 스트레인저, 키스 더 스컴백. 이 세 작품은 사람들이 키스 시리즈로 분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스 시리즈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암튼 얘네들도 오메가버스물이고요. 앞서 말했듯이 두 시리즈와 함께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아는 캐릭터들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리츠에는 그레이슨이 카메오 등장을 하고 스트레인저에는 스튜어드 박사와 엔젤의 아들 중 한 명인 헤이든이 조연으로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엔젤의 가족이 궁금하시면 이 작품 한번 봐보세요. 스컴백에선 나사니엘이 카메오 등장을 하고 스컴백 공 이름이 윈스턴인데 윈스턴이랑 키이스랑 친구고요. 윈스턴의 딸인 엔지랑 키이스의 아들인 스펜서가 서로 친구입니다. 체이스의 아들들인 피트와 세실도 얘네들과 친구예요. 스컴백은 얼마 전에 웹툰이 시즌 1 완결이 되었고요. 얘네들까지 보시면 세계관이 확장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재밌으니까 관심이나 흥미가 가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지근님의 오메가버스 시리즈 얘기가 끝났네요. 어떠신가요? 흥미가 생기셨나요? 지금 당장 리디로 달려가십시오. 혹시 이 소설을 읽었다, 나 시간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포타에 쓴 키스미 이프 유 캔 시리즈 후기를 보러 가셔도 나쁘지 않을지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트위터, 포타, 유튜브 어디든 상관없으니 댓글 남기시면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시리즈를 궁금해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스미 이프 유 캔 시리즈의 붐은 왔다. 다들 만감부 안녕!